메리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 1시 30분 상황실 들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지난주에도 월요일장은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번 월요일도 좋고 또 앞으로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안에서 강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상황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에요. 네. 이번에 뭐 기존에 미증시에서 테슬라, 애플 알고 계신 분들 많았겠지만 게임스톱 모르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번에 제대로 가게는 시켰습니다. 한국판 게임스톱이라고 공매도에 있어서 지금 셀트리온 주주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부터 전해드릴까요? 그러면 공매도가 이제 보통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좀 네. 많이 바이오 종목들이 많죠. 그렇죠. 또 셀트리온이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테슬라가 가장 공매도에 취약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중간에 뭐 공매도 때문에 위기를 겪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미국발로 공매도 이슈가 지금 헤지펀드발 공매도 이슈가 좀 문제가 되면서 미국 뭐 로빈후드들이 뭐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나왔는데 네. 사실은 셀트리온 관련돼서도 지금 여전히 이제 공매도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이제 외국계 증권사 보면 증권사 이제 JP모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목표가를 굉장히 하향하는 리포트를 한번 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방식,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재논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내 이슈로 계속 있었던 얘기였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슈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좀 뭐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그 매도 리포트 나오고 나서 좀 눌려 있었던 셀트리온 주가가 오늘 뭐 또 좋은 호재가 하나 나오면서 같이 또 급상승하는 뭐 제자리를 바로 찾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거의 지금 한 3주 가까이 쉬었던 주가를 거의 제자리로 바로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뭐 기업의 펀더멘탈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 향후의 성장성과 실적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매도가 있건 없건 사실은 주가는 가게 되어 있다. 뭐 좋은 회사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혼쭐 내자라는 그런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게임스톱 그리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이슈 아니어도 오늘 호재가 나왔습니다. 램시마 SC가 캐나다 판매 승인에 북미 지역 진출이 되었는데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도 그 회사의 모멘텀과 실적을 보자. 그럼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셀트리온이 사실은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고 2015년에 이제 램시마가 이제 인허가를 받고 뭐 네. 처음 진출했을 때 굉장히 주가가 가팔랐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에 있었죠. 그래서 코스닥에 1000포인트를 만드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 있지만 결국엔 램시마라는 그 파워풀한 그 제품 그리고 특히 이제 SC 제형이라고 해서 주사제가 아니라 이제 뭐 복용할 수 있는 그런 경구용으로 만든 것들 결국에는 굉장히 지금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북미 시장은 트럼프 시기에 조금 뭐 지체가 됐었죠. 계속 이제 뭐 사실 M에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뭐 캐나다 쪽에서도 진출을 하고 미국 시장도 앞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전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국가에서 약가를 좀 더 저렴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럼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경쟁 여건이 된다라고 봤을 때 뭐 앞으로 그 미국 정부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는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캐나다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결국에 이제 북미 시장 자체를 다 뭐 아우른다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혜라고 말하셨는데 오바마 케어에 있어서 이어서 또 바이든 케어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상승세가 보여지네 7% 오르네 했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또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셀트리온 뭐 우리나라 개인 주주들이 가장 성공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또 가장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고 단기 목표가는 저는 한 42만 원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은 당장은 뭐 램시마 관련된 실적 이슈라든지 뭐 새로운 이제 제품에 대한 출시 이런 예정들도 많이 있고 뭐 사실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실적으로만으로도 뭐 42만 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국엔 치료제 이슈가 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승인이 되고 해외 수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42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2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오늘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룹주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우리가 짚어봤던 이제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HLB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매도로 인해서 힘들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탑은 셀트리온이었고요. 두 번째로 HLB라던데요. 네. 일단 뭐 HLB도 사실은 예전에 주가를 보면 거의 2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맞아요. 네. 예, 그때가 가장 공매도가 심했던 시기였고 그게 좀 약간 해소되면서 사실은 뭐 거의 또 20만 원 가까이 또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간 정도 가격인 뭐 9만 원대 후반, 중후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올해 아마 이 HLB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뭐 시장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일단은 실적보다는 좀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에게서 사실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 시가총액이 좀 커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뭐 셀트리온이나 HLB 아마 차트를 쭉 한번 보시면 주봉 월봉 이렇게 보시면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좀 많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뭐 HLB도 결국에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벤트들이 잘 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좋은 주가를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오늘 좀 주가의 그 상승폭이 다른 건 셀트리온은 마침 또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HLB는 이거 왜 무언가를 찾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아쉬워서 그런 걸까요? 앞으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HLB도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에 중국에서 항소제약에서 쓰고 있는 물질에 대한 특허권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는 굉장히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많이 좀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고 중간중간에 들 때마다 좀 빼고 있는 상황인데 10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됐든 중기적으로 됐든 한 15만 원 선에서는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15만 원 선까지 보시고 뭐 좀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은 날 비수세 포함 안정 관해 뉴스 왜 안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라고 넝쿨님께서도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HLB 그래도 개인적으로 10만 원 밑에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그리고 그 이후 목표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HLB 참고해 보세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면요. 최근 시장 급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갈게 갔던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수소경제 핵심주로도 꼽히고 있고요. 증권사도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요? 일단 뭐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자꾸 줄 상향하죠. 네. 그래도 안 좋으면 네. 안 올리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36만 원 이상으로 뭐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소 경제 필수적인 뭐 소재 산업이 이제 탄소 섬유 관련된 건데 여기 이제 수소가 폭발하지 않게 잘 압축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들이 필요하고 그 용기들의 용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탄소 섬유 사업을 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에 약간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한번 랠리를 보였는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아직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많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아라미드라고 해서 하고 있는 뭐 타이어 코드에도 들어가고 뭐 5G 광 케이블 이런 것도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타이어 코드 관련돼서도 전기차 타이어로 이제 전용 타이어가 따로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지금 뭐 기대를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전기차 관련 이슈, 뭐 그 외에 지금 뭐 수소 경제 관련된 수소차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오늘은 뭐 또 레포트에 보면은 수소차 넥소의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맞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사실은 조금 더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효성 TNC는 워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 이렇게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그리고 효성 그룹주 전체적으로 무언가 친환경이라는 색을 또 갖고 있잖아요. 이 정책 수혜주로도 꼽히는데 그럼 지주사인 효성을 봐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효성도 지분 가치 관련돼서 지금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주가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우리나라는 지주사라는 좀 한계가 좀 항상 좀 있죠. 지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효성보다는 오히려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게 좋아서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뭐 지주사보다는 그쪽이 좀 나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주사를 선호하지 않는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반영해 봤을 때 효성 첨단 소재 혹은 효성 TNC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 해주셨고요. 그럼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오전장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22% 급등하고 있는데 50주 신고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지선 이탈 여부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은 쫓아가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보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뭐 주가가 많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정을 또 급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효성 TNC가 효성 첨단 소재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5주 연속 지금 상승 중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죠. 일봉을 보시더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이격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고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굳이 또 지금 들어가실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는 한 25만 원 이하로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할 때 오히려 이제 기간 조정이나 이격 조정이 들어올 때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차익 실현 이슈도 여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신규 접근은 좀 힘들 가격대고요. 목표 주가는 35만 원으로 보유자들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 시장이 또 반등을 하니까 그 안에서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눈에 띄는데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그 안에서 살펴볼게요. 지난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이제 이 실적은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오는 실적을 기대해보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고 있어요. 먼저 지난해는 왜 안 좋았는지 실적부터 점검해 볼게요. 일단 뭐 자동차 시장 자체가 위축이 돼 있었죠. 코로나19 때문에요. 뭐 네. 수출도 많이 생각보다 안 됐고, 현대기아차가 2분기, 3분기 다른 이제 회사들보다 방어를 했던 이유는 수출이 아니라 사실 내수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연히 수출은 당연히 안 좋았다 보니까 글로비스 실적은 당연히 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6조 5,199억이었고, 뭐 영업이익은 6,622억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전년 대비보다 매출도 줄고 사실 영업이익도 좀 감소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모두 이제 19년 대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글로비스 주가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가가 이제 머뭇머뭇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실적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뭐 발표하고 났으니까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 2021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2022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의 전망을 보고 이제 접근을 시장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반등하면서 사실은 뭐 지지선을 잘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19만 원 초반대를 잘 지켜주고 다시 2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충분히 뭐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요. 여기에다가 또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비계열 매출이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길게 봐도 괜찮을지 현대글로비스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운반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수출할 때 네. 자동차 운반선이 굉장히 기술이 되게 좋아요? 필요합니다. 네. 아무나 못하는 거고, 네. 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새 차로 수출했는데 배에서 가다가 파도가 친다고 새 차가 찌그러지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뭐 사실은 아무나 못하는 사업인데, 자동차 운반선 관련해서 현대 기아차 비중이 50%가 넘었었다가 지금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고 지금 오히려 지금 40%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러면 뭐 다른 회사들 거를 갖다 나른다는 얘기죠. 결국엔 지금 유럽에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뭐 폭스바겐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계약을 해놓고 다른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 관련돼서도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출이 다양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가격 전략과 함께 또 현대글로비스 하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 지금 관심권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는지 이건희 차장님의 그 안에서의 탑픽도 궁금하네요.
자동차 뷰는 전반적으로 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에 신성장 동력을 갖다 붙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뭐 글로비스도 당연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비스 사실은 목표가는 뭐 26만 원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뭐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탑픽은 현대모비스가 그나마 제일 저평가되지 않았나. 왜요? 저평가 때문에. 예, 거의 뭐 그동안 이제 지주사,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고, 최근에 상승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대모비스를 좀 뭐 지금도 사도 부담은 없는 자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사장님은 현대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 모비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현대 글로비스의 단기 목표 주가는 26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 시청자분이 지금 그럼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볼 수 있나요? 아직 전기차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호재가 다 주가에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전기차와 수소차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기차는 중소형, 주로 자가용 쪽이죠. 소형차에 주로 많이 탑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수소는 상용차 위주로 좀 많이 갈 것 같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타시는 것 같은 경우는 RV 쪽으로는 사실 수소가 좀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게 시장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뭐 전기차 거쳐 수소차 가는 게 아니라 전기와 수소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완전 섹터를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친환경차로 가는 그 흐름을 본다면은 분명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건희 차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